네,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TV입니다. 네, 벌써 오늘 부업에 관한 세 번째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네, 이 앞전에 라임 컨텐츠랑 그 다음에 전자책 컨텐츠에 이어서 오늘은 부업에 관한 세 번째 컨텐츠예요.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부업이고요. 별다른 자본금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한 달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씩 나왔던 부업이에요. 그래서 한 1년에 순수익이 1억에서 2억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연 순수익 1억 원 이상 나오는 부업을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본업을 제외하고 순수 부업으로만 연 수억 원씩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제 자동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한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뭐 밖에서 놀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한 8가지를 구축을 해놨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처럼 이제 약간의 시간, 활동이 필요한 이런 부업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는 이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전 영상 라임과 전자책 수익에 관한 영상 아직 안 보셨다면 그 영상도 재생 목록에 가셔서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필한 서적 중에 나는 부업으로 연봉 1억 번다, 요 서적도 함께 읽어주시면 부업으로 이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길면 이걸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루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 영상 안에 많은 내용을 넣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이제 많은 글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다 보지 못하는 정보들을 또 책과 함께 병행하시면 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컨텐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럼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번데기 아시죠? 옛날 그 막 무슨 서울대공원 막 이런 데 가면 그런 관광지 같은 데서 번데기 팔잖아요. 옛날에 번데기를 뭐 먹어봤던 지금 이제 성인들은 이제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아마 요즘 아이들이 번데기를 보면 아마 그 생김새에 막 기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데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럼이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식용 곤충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식용으로 이제 실험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미럼 쿠키 막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옛날에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게 무슨 요리 동아리 같은 그런 데서도 이제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미럼으로 이제 뭘 만들고 막 쿠키, 과자, 요리 이런 걸 해서 이제 무슨 콘테스트 대회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저런 요리도 있구나를 알았는데 식용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긴 게 좀 징그럽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애벌레잖아요. 이렇게 번데기도 애벌레고 미럼도 애벌레인데 아무래도 이걸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얘네들을 매번 접하면서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미럼만 팔아서 미럼 한 가지만 팔아서도 연 몇억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미럼 팔아서 억대 수익을 내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막 소개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미럼을 도대체 누가 사느냐? 수요가 있을 것인가? 엄청납니다. 그럼 미럼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요? 아니요. 미럼은 어디에 쓰냐면은 애완동물 먹이로 쓰여요.
애완동물, 그러니까 뭐 고슴도치, 햄스터 같은 이제 뭐 설치류부터 도마뱀, 파충류, 그리고 타란툴라 같은 절지류, 곤충까지 이 밀웜을 그 희귀 애완동물의 먹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12년도부터 했어요. 2012년도부터 이제 규모를 작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도예요. 14년도에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고 통신 판매 신고까지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애완동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강아지, 고양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뱀, 뭐 이런 고슴도치, 이런 희귀한 특이한 애완동물을 얼마나 키울까? 키워봤자 뭐 얼마나 키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요를 알면 엄청납니다. 상상 이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희귀한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일단 저는 역시 밀웜도 판매하고 있지만 밀웜을 전문적으로 팔진 않았어요. 보통 이제 밀웜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1년에 이제 1억에서 한 4억 정도를 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밀웜은 되게 소량으로 했어요. 소량으로. 그래서 밀웜만 가지고 제가 판매를 계산했을 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요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1년에 밀웜만 판매한 거는 한 350만 원 정도만 이익이 나왔죠. 그 외에 무엇을 팔아서 그렇게 1억씩 남겼느냐? 바로 타란툴라입니다. 타란툴라 뭔지 아시죠? 초대형 거미, 막 20cm씩 크는. 그런데 말이죠, 그 타란툴라가 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걸 부업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이전에 매니아였어요. 원래 이제 도마뱀, 이구아나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도마뱀을 많이 키우다가 어느 날 이제 항상 저도 도마뱀을 키우면서 도마뱀을 먹일 먹이가 필요하니까 이제 자주 가던 샵이 있었는데, 그 샵에서 서비스로 타란툴라 한 마리를 준 거예요. 이제 유채 한 마리, 이제 손톱보다 더 작아요. 이제 그걸 한 마리 이제 선물로 받아갖고 우연한 계기로 키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징그러웠어요. 저는 이 창고에 있는 막 거미만 봐도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저는 싫어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거미가 너무 싫어요. 근데 이 거미와 타란툴라는 약간 다릅니다. 타란툴라도 거미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타란툴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타란툴라는 일단 우리나라에 없어요. 거의 열대지방 쪽에,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제 막 그런 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0cm, 20cm씩 크고 몸에 막 털이 막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하시면 징그럽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얘네들을 직접 보면은 그 우람한 자태, 진짜 실제로 보는 거랑 사진에서 보는 거랑 정말 틀려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선물로 받아왔기 때문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키우려면 당연히 먹이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밀웜이라는 녀석을 먹이로 줬는데, 이게 그 사냥을 하는 그 역동적인 그 모습이 도마뱀을 키웠을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선물 받은 타란툴라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타란툴라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많이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 자란 크기를 이제 성체라고 해요. 타란툴라 그 성체 사이즈에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들을 이제 여러 마리 갖다 놓기 시작했죠. 성체면은 뭘 하겠습니까? 흔히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암수가 맞으면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타란툴라도 다 큰 성체 암수를 구해서 짝짓기를 한번 도전하게 됐어요. 이거 여기까지도 저는 그냥 매니아적인 차원에서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짝짓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알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알이 부화를 했더니 그 속에서 자그마치 한 1,500마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유체가. 이 1,500마리의
타란툴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나? 이걸 다 키울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장에 생긴 2,500마리의 타란툴라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절지류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인터넷에서 그냥 희귀 애완동물 샵 뭐 이런 거 검색해서 이제 찾아가서 가끔 먹이나 사오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100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어도 1,500마리는 정말 무리였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리고 또 제가 본업도 따로 있고 정상적인 회사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 이제 분양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타란툴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절지류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분양 입양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중고나라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처럼 그런 애완동물 그런 매니아 카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판매글을 올려봤죠. 이제 한 마리당 보통 샵에서는 이제 10,000원씩에 판매를 하는데, 저는 이제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한 마리에 5,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글을 올렸더니 그날부터 핸드폰, 문자, 전화가 불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문자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입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직거래가 되나요? 아니면 택배 발송이 되나요? 부터 해서 제가 일 끝나고 한 몇 시간 뒤에 핸드폰을 확인하면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탁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짝짓기 한 번으로 타란툴라가 1,500마리가 탄생을 했는데, 이걸 10,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알 하나 부화시킨 게 1,500만 원의 이익을 남긴 거더라고요. 1,500마리를 전부 10,000원에 팔면 1,5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알을 10개를 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생산된 가치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본금 하나 없이 알에서 부화한 거, 그거 팔면 100% 순수익입니다. 장사의 기본은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도매로 가져와서 소매로 팔 때. 근데 그 마진율이 30% 정도를 남기면 잘 팔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7,000원에 떼와서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3,000원씩 마진을 남기고 마진율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경쟁이 붙으면 점점 마진율이 작아지지만, 이 타란툴라 짝짓기에서 알이 나왔을 뿐인데 거기서 1,500마리 1,500만 원어치의 가치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바로 느꼈어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이거는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다. 바로 저는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타란툴라에 암컷, 수컷을 그때부터 이제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한 2013년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타란툴라를 수집해서 이제 부화를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짝짓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이제 하나둘씩 출산에 성공을 해서 한 달에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알집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실패를 해요. 알이 이제 중간에 썩거나 아니면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라 그래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알 속에 생명체가 없는 거. 그래서 보통 3, 4개를 하면 2개, 3개 정도를 성공하고 하나 정도는 실패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통 알 하나에 500마리에서 많게는 2,000마리까지 나오는 종류도 있고, 뭐 적게는 한 50마리, 200마리 이렇게 나오는 종류도 있어요. 여러 종류를 이제 취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체들을 태어나게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바로 저 조그만한 통에 한 마리 한 마리씩 타란툴라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찍어놓은 사진과 영상으로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혐오스러운 생물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본 컨텐츠에는 사진과 영상을 안 넣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키우던 환경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방 하나의 공간을 사육 공간으로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렇게 큰 플라스틱 사육통 안에는 이제 다 큰 성체들이 들어있고, 유체가 태어나면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나눠서 저렇게 이제 보이는 피클통이라 그래요. 이제 양념 소스 같은 거 담는 저런 투명한 통에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이제 티스푼 같은 걸로 떠가지고 이제 다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1000마리 분리하는 데만 한 3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렇게 분리를 했고, 그렇게 한 달에 태어나는 유체들만 거의 한 3천만 원, 새로 탄생되는 아이들의 가치만 한 3천만 원어치 정도는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1년 안에 다 팔지는 못하죠. 1년에 이제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팔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때 또 붐이 막 불기도 하고, 이제 유행처럼 갑자기 연락이 몰리는 날도 있고 좀 이제 뜸한 날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2013, 14, 15, 16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이제 연속으로 이제 팔아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이 정도 수량을 가지고 1년에 1억에서 2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보시다시피 타란툴라만 팔아서 거의 1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겼고, 제가 타란툴라를 팔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종류를 더 넓혔어요. 도마뱀도 하고, 또 전갈도 이제 애완용 전갈로 유명한 종류들이 몇 종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갈들도 이제 유체들이 태어나면 그 유체들을 이제 판매를 시작하니까 매출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2014년도 15년도부터인가는 용품까지 같이 취급했어요. 이제 도매 업체를 하나 뚫어서 도매로 들여와서 이제 소매로 팔기 시작했는데, 왜 제가 용품까지 하게 됐냐? 이게 제가 생물만 있다 보니까 타란툴라, 정갈, 유체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다가 혹시 사육에 필요한 용품도 같이 파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품은 없고 다 생물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한 번에 사고 싶은데 그럼 다른 데서 살게요. 이런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용품까지 취급하면 너무 귀찮죠. 관리해야 되는 품목도 많아지고, 그 도매로 떼기 위해서 거래처를 가야 되고, 또 그거를 보관해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생물만 하면 굉장히 관리하기도 편하고, 솔직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런데 소비자들도 역시 편하게 사는 걸 원하겠죠. 한 번에 가서 자기가 키우고 싶은 뭐 타란툴라나 전갈을 사면서 그거에 필요한 사육용품, 사육장이라든지 뭐 바닥재,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한 번에 사면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이걸 사고 또 저기 매장 가서 저거 사고 왔다 갔다 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 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한 명의 손님도 놓치지 않으려면 용품도 같이 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품을 같이 취급하게 됐고, 결과론적으로는 손님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미럼 아지트라 그래가지고 제 상호명이 미럼 아지트였어요.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이제 블로그를 또 만들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1일 매출이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간 날이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100만 원을 또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 매출이라는 게 상승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판매가 되면 그 정도에서 멈췄다가 또 매출이 올라가면 또 거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한번 찍으니까 처음엔 신기했죠. 와, 100만 원을 달성하는 날이 있구나. 하루에 100만 원 팔리는구나.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100만 원이 또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 매출. 그 중에 거의 이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게 거의 자본 없이 생성되는 거니까 100% 순수 이익이에요. 단지 얘네들을 관리하는 그 이제 시간적 비용만 이제 제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워낙에 좋아해서 한 거니까, 이 애완동물 키우는 이런 행위들을 좋아하니까 거의 이건 일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취미, 그냥 단순한 놀이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집에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 고양이 사료 주고 또 집 청소해주고 또 변 보면 변도 이렇게 청소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얘 똥 치워주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나의 시급은 얼마로 계산해서 난 이 정도의 노동을 했어, 이렇게 계산 안 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애완동물 반려견 관리하는데 뭐 목욕시키고 이런 건 다 좋아서 하는 일, 취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타란툴라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취미 정도기 때문에 저는 얘를 들어가는데 이제 노동의 시간이 들었다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놀면서 돈이 들어온다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매출 100만 원,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이에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순수 이 타란툴라 정갈 같은 마진 100%의 녀석들이 이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딸려서 나가는 사육용품들은 이제 도매로 떼와서 소매로 나가는 이제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매출 3천에서 한 2천 정도로 이제 러프하게 잡아서 순이익이 2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2억 원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계속 났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물량이 또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절지류를 판매하는 커뮤니티에 가면은 저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10년을 넘게 이제 계속 이런 분양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판매 목록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 유체들이 저의 거의 10배는 돼요. 10배?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는 지금 요 정도의 수량을 관리하는 데만 이제 방 한 칸에 관리하고 매출이 이제 한 2억, 3억 정도가 나오면서 순이익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그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 정도의 품목이 있을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육 공간이냐. 뭐 한 30평이 넘는 공간에 이제 선반으로 다 해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유체 태어나면 막 몇백 마리씩 태어나는데 수십 종류의 태어나는 유체들을 관리하려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판매 이력을 보면은 그 후기들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 손님들이 어느 사람한테 뭐 입양을 했다, 뭐 판매 후기 글 올라오는 걸 보면 제가 얼추 유추해 봤을 때 그분은 아마 1년 순수익이 한 5억, 아무리 못해도 4억,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의 좋은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도 하고 싶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종합소득세를 이제 신고하고 했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곤충류는 거의 대부분 택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돈 입금을 받으면 택배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역 몇 번 출구해서 만나자 해서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입금해서 보내주는 게 거의 80%를 차지해요. 따라서 본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업자 없이 그냥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정말 이걸로 극소수, 정말 소수의 매니아층이지만 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절지류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그 판매자분도 취미 수준의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이제 그분도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부업으로 이제 타란툴라를 팔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부업이
본업 수입의 한 몇 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했던 규모가 한 1, 2억 정도에 해당하는데 제 규모의 거의 10배 정도는 컸으니까 아마 그분은 타란툴라 판매만으로 연 4억에서 5억 정도는 벌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렇듯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매니아층 사업이 정말 돈 벌 게 많아요. 그리고 쉽고요. 경쟁자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부업이나 혹은 어떤 사업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매니아층을 한번 노려보세요. 뭐 이런 희귀동물도 매니아잖아요. 뭐 코스프레라든지 여러 가지 매니아는 엄청 많아요. 뭐 RC카 동호회라든지 막 무선 조종하는 거 다 매니아잖아요.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걸 좋아하는 특별한 그룹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뛰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커피숍이나 치킨집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포화 상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별다른 아이디어 없이 치킨집 해볼까? 커피숍 해볼까? 카페 해볼까? 누구나 다 상상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자와 싸워야 돼요. 엄청난 레드오션인데, 이런 매니아층은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 그저 곤충 팔아서 그 얼마나 사겠어? 누가 사겠어? 사봤자 그 초등학생들 몇 명 사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타란툴라가 처음으로 부활을 해서 알에서 깨어났을 때 1,500마리가 나왔을 때, 와,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이걸 과연 내가 다 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판매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하루에 수십 통의 연락이 옵니다. 사고 싶다고 서로.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매니아층은 경쟁자가 없구나.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구나. 그리고 경쟁자가 생기더라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나도 곤충 한번 팔아봐야지 하지만 징그럽잖아요. 일단 과연 얘네들을 보고 귀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이거랑 똑같이 밀엄 사업을 해도 여러분 50% 이상은 다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너무 징그럽다, 나는 곤충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약간만 응용해 보세요. 매니아층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고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음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 채널 구독하시면 앞으로 많은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많이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